네, 반갑습니다. 자, 5월 22일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밤 11시가 다 됐는데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오늘이 2557포인트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지수는 계속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우리가 고점을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봉상 이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거는요. 요 자리에 보조 지표가 이제는 드디어 좀 가열권에 들어왔다라는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이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는 한번 추세를 타게 되면요. 이 정도면 이제 그만 가겠지 하는데도 계속 추세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기서 한번 꺾이게 되면은 이 정도면 이제 하락이 멈추겠지 싶은데도 또 계속 추세를 타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빠지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는 좀 추세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양봉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고점이 어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보조 지표가 가열권에 들어왔더라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은 아직까지 현재 모습만 가지고는 뭐 내일 당장 하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추세를 타고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보조 지표가 가열권에 들어왔으니 조금 경계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 한 가지 있고요. 또 직전 고점 라인이 2850 정도, 2585 정도 되는데 오늘이 2557이니까 한 25포인트, 앞으로 30포인트 정도만 추가 상승하게 되면 직전 고점 라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자, 직전 고점 라인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한번 또 멈칫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두 번째는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매물 구간인데요. 이 자리가 대략 한 2580 정도에서 2750 정도 그 정도 되는 자리거든. 이 매물 구간이요. 이 자리를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아마도 2500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2600 정도에서 한번 꺾일지 아니면 2580에서 꺾일지 아니면 2620에서 꺾일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추세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즐기시면 되고요. 어느 순간 코스피가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일정 부분만 한번 현금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추세적으로는 잘 상승하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추가 상승은 예상이 됩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700, 800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거기 가서 또 3000까지 갈지도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지금은 추세를 타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지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또 모든 이동평균선들 241선을 포함해서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으면서 그 자리를 돌파해서 충분히 뭐라 그럴까요? 자리를 잡고서 돌리는 거라서 어디까지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차피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2600 정도 오면 그때는 일정 부분만 한번 현금 확보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전량 현금 확보를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어차피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한 그 구간에서는 일부만 한번 현금 확보를 해 놓으셨다가 만에 하나 지수가 거기서 다시 한번 대밀리게 되면 그때는 또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매물 구간이 있다라는 거 좀 우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가 이제는 가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 침체권에 있을 때보다는 우리가 좀 경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꺾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바로 일부만 현금 확보하시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00 까지 가고 나면 그 이상은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별주나 일반 섹터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개별주나 개별 섹터들도 이런 어떤 벽이 있는 구간에 거의 도달하게 되면 가까이 가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그때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뭐 좋은 종목이나 좋은 섹터를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게 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런 구간에서 또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상승 시마다 조금씩 경계하자라는 의미로 2600 근처 2585 정도에서 2600 또는 2585 정도에서는 일정 부분 좀 현금 확보를 일부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라도 올 수 있으니까요. 일부만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보면 여전히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미 61선을 돌파해서 이제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그러면서 주봉상으로도 이평선이 지금 밀집돼 가면서 그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 종목이 잘 올라가고 있으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힘이 떨어지는 종목들이나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일부분 좀 현금 확보를 해놓거나 아니면 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이게 많이 벌어진 종목들은 일부 현금 확보를 해놓으셨다가 혹시라도 2600 근처에서 다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저점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월봉입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이 추세선의 하단부를 터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 자리가 대략 2400포인트 정도 되니까 그 자리 한번 터치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매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선물도 조금 샀죠. 그죠? 단지 옵션이 콜을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는 풋을 조금 샀죠. 조금요. 오늘은 풋을 사지는 않았는데 콜을 많이 매도했다는 얘기는 상승의 한계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수가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 보면 또 눌림목 구간에 들어와야 되고요. 또 상승하고 눌림목 이런 눌림목 구간에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 하락 구간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왼쪽 편 아까 일봉상 요 매물 구간 요 매물 구간의 진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600, 2585 정도에서는 매물 구간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별 종목들도 보시면요. KG 모빌리티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은 옛날에 쌍용차죠. 재상장을 했는데요. 1, 2, 3, 4 그다음에 마지막 5파 하락이 좀 남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을지 틀릴지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7, 8천 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7, 8천 원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종목들은 계속 박스권에 횡보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이 종목만 질질질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아까 코스피 차트 보셨듯이 2600부터는 이제 매물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이어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또 눌림목 구간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모빌리티도 같이 눌려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모빌리티가 하락을 해서 7,000원이나 8,000원 구간 정도 오면 그때는 다시 이 종목을 물론 뭐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만 시장이 다시 저점이 하락을 해서 만약에 이 가격에 놓으면 시장이 다시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거나 그때는 다시 저점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우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짧게 치가 나오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는 요 구간이었습니다. 점 하한가 맞은 요 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마지막 영상이요. 하한가 하나, 점 하한가 둘.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다시 하한가로 시작해서 만약에 풀리면 바로 단기로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아마 보기는 작아 보여도요. 하한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플러스까지 계산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들은 보통 이제
하한가를 세 방 맞으면 세 번째 하락은 무조건 받아라라는 정시 개근이 있기 때문에 이날 보통 거래가 많이 터집니다. 이날요. 이 거래가 터질 때에서 이 종목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뭐 조금 종목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경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단기 반등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한번 나오고요. 다시 단기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 5파가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길게 행보하다가 돌리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아직 깨지를 않았거든요. 이 자리를 깨는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때 1파가 워낙 하락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3파와 5파 하락은 굉장히 하락이 폭이 얕을 가능성이 깊게 들어올 하락이 아니고 얕게 들어올 하락이 얕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큰 하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5파, 3파, 5파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보한 이후에 돌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시장의 영향을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종목도 어쨌든 5파 하락까지는 짧은 5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시장이 조금 또 2600, 2585 정도 넘어가면 또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일부만 그때는 한번 현금 확보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은요, 제가 지난 영상에 댓글에도 몇 번 남겼던 것 같은데,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난번에 제가 에코프로를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제가 여러분께 에코프로가 그때 한 60만원 정도 됐었죠. 그죠? 에코프로가 55만원 이하 한 번 정도는 올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죠. 그죠? 그래서 55만원 이상에서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고 55만원 이하 한번 내려오면 대략 한 52만원에서 53만원 구간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50만원을 깨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가 50만원 정도까지 왔다가 장중에는 49만 7천인가요? 예, 그때 50만원 그쪽 왔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그죠? 에코프로가 50만원, 55만원 요 구간이 개인들의 물량이 매수한 이 구간이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이 50만원을 종가상으로 깨버리면 그때는 곤란하겠지만 이 50만원을 깨지 않는다면 50만원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 예상대로라면 에코프로는 이제는 거의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 이 50만원이.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는 좀 쌍봉처럼 보이지만요, 요 자리를 돌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가격적으로 바닥을 잡으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평선들을 옆으로 들어눕게 한 다음에 돌릴 수도 있거든, 차후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사마 알미늄, 이 종목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자리 65,900원이 어느 정도 좀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65,9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종목도 65,900원 요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도 당초 제가 예상했던 대로 12만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 들어왔다가 이 고점을 넘기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 못 받고 10만원 깨졌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17, 8만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다 주식이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65,000원을 깨게 되면 많이 엉덩이가 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사마 알미늄도 좀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저점이 나왔다. 그리고 1차는 12, 3만원, 또 눌림 못 받고 난 다음에 2차는 한 17, 8만원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한 거에 비하면 더블 조금 넘는 정도라서 이제 전기차도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파동을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 고점을 돌파하는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 고점이 저는 한 7, 8만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13만원 정도까지 갈지 17, 8만원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2, 3만원을 우선 목표 1차 목표를 한번 보시죠.
요거 자리를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리면 만약에 시장이 조금 2,400, 2,600 정도 근처 와서 눌림목을 받게 되면 이런 전기차주들은 네, 다시 한번 저점 싸게 매수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수급을 보시면 기간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별 관심이 없다가 오늘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당분간은 좀 옆으로 들어 누우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평선을 지금 일평선이 21선까지 붙어서 밀집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를 조금 만들다가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지수가 깨지지 않는 한은요. 그 다음에 성일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일화학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추세선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디 갔나요? 보여드리면서 13만원대 초반이면 성일화학도 매수해 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까지 왔었죠. 13만 천 얼마까지 왔었죠. 지금은 14만 얼마 정도 하는데 성일화학도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2600에서 시장이 다시 되밀리게 되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쩌면 지금이 저점 자리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지금 가격은 좀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혹시 조정을 좀 받게 되면 분할 매수도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50만원을 종가상으로 깨지 않는 한은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